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겐고등학교에서 1학년 역사 B를 담당하고 있는 조중훈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 디딤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해 줄 것이고요. 이 정규적인 교실 수업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활동형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교실 수업 듣기 전에 이 디딤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함께 공부하면서 교실 수업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272쪽 1번 무단 통치가 실시되다를 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무단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 어떻게 나눠지느냐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줄을 그려보고요. 이거를 총 3개의 단계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하나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또 하나는 1945년 광복할 때까지를 나눠서 1, 2, 3. 첫 번째는 무단 통치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 통치기라고 하고, 세 번째는 민족 말살 정치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여기 나타나 있는 무단 통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나머지 문화 통치기, 민족 말살 통치기에 대해서는 그 뒤의 시간에 차례차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제의 식민지 통치 제도입니다. 교과서를 선생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권 강탈 후 1910년도죠. 일제는 식민지 통치의 최고 기구로 어떤 기구를 설치했다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여기 있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은 이 조선 총독부에다가 박스를 치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조선 총독부의 최고 대장은 누구일까요? 네, 말 그대로 조선 총독부니까 이 조선 총독이겠죠. 그러면 이 조선 총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이 조선 총독은 현역 육해군 대장 가운데 임명이 되었다 해서 조선 총독은 군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이 조선 총독의 특징인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법을 세우는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법을 행사하는 사법권 뿐만 아니라 이 군대를 통솔 하는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 조선 총독의 권한이 아주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조선 총독은 일본의 국회에 간섭을 받지 않는 바로 일본 천황에게 직속하는 그런 독자적인 그런 대장이란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이 조선 총독부의 주요 관리의 대부분은 일본인이었고, 그리고 총독부의 직속 자문 기구로 어떤 게 있다고 했죠? 네, 중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친일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추원은 이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킨다는 아주 아름다운 명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말했듯이 친일파로 구성되고 있지만 1919년 3.1 운동이 이제 일어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그런 이름만 있는 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이 지방 행정 조직을 개편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요 단원을 이 단락을 구분해 보면 바로 요 윗부분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 제도 중에 이 중앙을 개편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요 밑부분은 이 지방 행정 조직을 개편해서 이렇게 일제가 식민지를 아주 쉽게 통치할 수 있도록 통치 제도를 개편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910년대 무단 통치기를 대표하는 이 헌병경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짧게 설명을 했지만 이 무단 통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글자를 풀이해보면 힘무자에 끈을 딴 자, 즉 힘으로 써서 끊으려고 했다 해서 무단 통치라고 이걸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 무단 통치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바로 이 헌병경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헌병경찰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면 바로 이 헌병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 헌병은 우리 일반적인 이 경찰이 아니라 이 군대에 있는 경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군대 경찰이 일반 경찰의 업무까지 첫 번째 지휘를 하고 또 두 번째 일반 행정 업무에까지 관여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즉결 처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법 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헌병경찰이 바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는 세금 징수도 있었고 검열도 했었고 언론 지도도 했었고요. 이 즉결 처분에 있는 것은 구류, 약간 구속을 한다든지 태형, 이 갑오개혁 이후에 폐지되었던 이 엉덩이, 이 볼기를 때리는 것을 다시 실시를 했고요.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3개월 이하의 징역에도 관여했다는 것을 이 교과서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 이 단락을 구분해서 바로 이 부분은 무단 통치기의 특징, 첫 번째 헌병경찰제도라고 이 단락을 한번 이름을 명명했고요. 다음에 이제 273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더 이 무단 통치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미리 이 단락을 구분하고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에 든 무단 통치기의 특징 두 번째 바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요. 두 번째 이 기본권을 박탈하였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단락은 무단 통치기의 특징 세 번째 식민지 교육 제도라고 먼저 이름을 짓고 한번 그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거부하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공포 분위기를 내세웠냐? 자, 첫 번째, 일반 관리는 물론이고 학교 교사들까지 제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다라고 나타냈거든요. 일반 관리뿐만 아니라 학교 교원들까지 칼을 차게 해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라고 교과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칼을 실제 학생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쓰지는 않았지만 이 칼을 차고 있다는 모습만으로도 상당히 좀 초등학생 당시에 이 보통 학교의 학생들이겠죠. 어린 학생들에게는 조금 무서운 분위기를 나타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본권을 박탈했느냐? 출판, 언론, 이 결사의 자유를 철저하게 박탈했다라고 나타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이런 권리들까지 일본이 박탈을 해가지고 상당히 힘으로 누르면서 통치를 했다는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무단 통치기의 세 번째 특징인 이 식민지 교육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첫 번째는 조선어 이 한국어 위주의 교과목이 아니라 이 일본어 위주의 교과목을 편성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인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거의 부여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바로 기초적인 지식만 배우는 이 보통교육과 이 농업, 상업, 공업에만 관여하는 이 실업교육에만 우리 조선인들, 한국인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네 번째 식민지 교육제도의 특징은 일본의 6년제와는 달리 우리 한국은 4년으로 가능한 짧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립학교에 대해서 크게 탄압을 해서 우리 민족의 이 교육기관을 상당히 좀 약화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사립학교가 계속 탄압을 당하자 우리는 사립학교가 아니다. 우리는 계량서당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계량서당을 나타내는 이런 학교들이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계량서당도 탄압을 하기 위해서 1918년에 서당 규칙까지 발표했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형광펜으로 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면
식민지 교육제도의 첫 번째 특징은 일본어 위주로 교과목을 편성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인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거의 부여하지 않고 주로 보통교육 그리고 실업교육을 실시하였다라고 나타나 있고요. 일본어 학제와는 달리 4년으로 짧게 교육을 했다 되어 있고, 사립학교에 대해 탄압을 강화해서 우리의 민족 교육기관을 약화시켰고,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바로 1918년 서당 규칙을 발표함으로써 이 사립학교를 피해 계량사당을 설립하였던 사람들을 또 탄압해왔다 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식민지 교육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이 교육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1차 조선 교육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1차 조선 교육령의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 바로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충이 어떻게 충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네, 바로 일본 국왕, 일본 천황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는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이라고 있고, 아까 옆에서 3번에서 말했듯이 보통교육 그리고 실업교육을 이제 주로 했다 되어 있고, 이 일본의 특징인 바로 일본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